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주요 사건들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1922년 집권한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파시즘이란 이탈리아어로 묶음, 단결 등을 뜻하는 파쇼란 단어에서 기원하였는데, 간단히 말해 국가와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개인이 희생하여야 한다는 전체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탈리아는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업자까지 늘어나게 되자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베니토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을 조직하고 1922년에 소위 로마 진군이라 불리는 쿠데타를 성공시키며 총리에 오른 후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죠. 이로써 이탈리아가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독일 나치당의 등장입니다. 나치당은 1919년 독일 노동자당으로 시작되었다가 1920년에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당명 나치는 국가사회주의를 의미하는 내셔널 조젤리스티시의 앞부분 나와 치를 따서 나치라 하였습니다. 나치당에서 뛰어난 연설가, 이론가, 조직 전문가로서 활동하던 아돌프 히틀러는 1923년 군부 지도자들이 미헨의 맥주홀에서 연 왕정복고 연설회에 돌격대를 이끌고 나타나 이른바 맥주홀 폭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5년형을 받고 수감되기도 하는데요. 수감 생활 중 쓴 책이 바로 나의 투쟁입니다. 이후 히틀러는 1933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은 후 모든 반대파를 없애버리고 독일 제3제국을 성립하였으며 독점 자본주의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1920년 8월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는 세브르 조약을 메메드 6세와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주권을 반식민지 상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아르메니아 독립과 쿠르드에 대한 자치권 허용 및 그리스의 이즈미르, 동트라키아 할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 굴욕적 조약에 대하여 공화파 앙카라 정부는 무스타파 케말을 중심으로 그리스 터키 전쟁으로 맞서게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1921년 앙카라 근처 사카리아 전투에서 그리스 군대를 무찔렀고 1922년 그리스 군대가 최종 퇴각하며 1923년 7월 연합국과 로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터키는 동트라키아와 이즈미르 지역을 회복하였고 연합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국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해 10월에 터키 의회에 의하여 터키 공화국이 선포되었는데 초대 대통령은 당연히 무스타파 케말이었습니다. 1924년 레닌이 뇌일혈로 사망하자 레닌의 후계자로 러시아는 조지아 출신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집권하였습니다. 그 역시 트로츠키를 비롯한 무수한 정적과 동지들까지도 숙청한 독재자 또는 살인마로 비판받고 있죠. 하지만 1928년 시작한 1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러시아를 농업국가에서 전면적인 산업국가로 탈바꿈시켰을 뿐만 아니라 1937년 제2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소련은 공업 생산에서 유럽 1, 2위를 다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중공업과 군수산업의 성장만 중요시한 결과 경제 발전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국민 생활은 여전히 공공했지만 어쨌든 이런 스탈린의 계획이 성공한 덕분에 히틀러의 공습을 막아낼 수 있었죠. 1936년에는 스페인 제1공화국 인민전선 정부에 반대한 파시스트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발을 뺐고 러시아가 지원한 인민전선 정부와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원한 프랑코 군대 간의 전쟁 결과 1939년 8월 프랑코가 통령에 등극하면서 스페인에도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1931년 9월 철도 폭파 자작극인 유타오 사건을 이유로 만주를 확보한 일본은 1932년 3월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황제로 하는 괴뢰국가 만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만주와 조선을 잇는 병참선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중국 침략에 대비한 것이었죠. 결국 일본은 1937년에 루거우차오 자작극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중일전쟁인데 관점에 따라서는 중일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의 출발이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일본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을 점령하였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이때 일본은 중국의 저항에 대한 보복으로 난징에서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난징 대학살입니다. 중일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종결됩니다. 독일은 1938년 오스트리아, 1939년 3월에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고 1939년 8월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그해 9월에 폴란드를 침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략의 이유는 대공황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2주 만에 독일에 점령되었고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동서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독일은 1940년 4월에 노르웨이와 덴마크, 5월에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6월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한 마지노선까지 돌아서 프랑스를 점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이후 독일은 발칸반도로 진출했고 1940년 8월에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정복했습니다. 1941년 5월에는 이탈리아를 도와 그리스까지 정복하였죠. 이제 유럽은 영국과 소련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1941년 6월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하였습니다. 병사 300만에 전차 3000대, 대포 7000문, 전투기 2500대로 구성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장비와 인원이 동원된 침략이었죠.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이 나폴레옹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12월이 되자 추운 날씨와 소련군의 저항으로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큰 패착인 이유는 독일이 러시아로 엄청난 병력을 이동시키는 바람에 절망적이었던 서쪽의 영국과 프랑스가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939년 승승장구하고 있던 독일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한 틈을 타서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점령하였죠. 이에 미국이 일본의 기름과 철 수출을 중단하였고 일본은 1941년 12월 8일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니미츠 제독이 이끈 미 해군이 일본을 격파하였는데 이때 일본이 자랑하던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42,000톤급의 아카키, 소류, 카가 등의 항공모함 3척을 비롯한 수많은 함정과 전투기들이 파괴되어 일본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1943년 1월 2차 대전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하면서 전세는 연합군에게 기울어졌습니다. 1943년 7월에는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1944년 6월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독일군을 격파하며 유럽의 중심부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3월에는 독일에 입성하였고 4월이 되면 소련이 연합군에 가세하여 독일 동부로 진격하였죠. 결국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하였고 독일은 곧 항복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945년 4월 연합군이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성공한 후에 7월에 있었던 포츠담 회담의 결과에 따라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미국은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왕 히로히토가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었습니다.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의 트루먼, 소련의 스탈린이 참석하여 패전국 독일의 처리, 폴란드 서부 국경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2월에 있었던 얄타 회담에 따라 독일 및 베를린이 4개 지구로 나뉘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통치하고 오스트리아와 빈 역시 4개 점령지구로 나뉘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은 오데르강과 나이세강으로 결정되었고 동프로이센의 일부가 폴란드로 귀속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와
불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결합하면 어떤 모순을 낳는지 나치즘을 통하여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미국이나 영국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함으로써 적어도 나라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독일은 나라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전체주의로 돌아섰죠. 하지만 나라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서구 열강도 제3세계에 대해서는 결코 침략 정책을 벌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